너희들 그거 알아? 얘네 엄마 새엄마래. 게다가 말도 못하는 동양인이라던데. 너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한 여학생이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여학생이 몸싸움까지 하고 마는데요. 교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엘라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우리 집에는 항상 웃음이 넘쳤죠. 하지만 아빠가 한 친구의 사업 제안에 투자하신 걸 시작으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일로 우리 가정은 거의 망가졌죠. 엄마 정말 돈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엄마는 원래부터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쇼핑에 드레스룸에는 입지도 않는 옷들과 명품들로 가득했죠. 항상 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느라 바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돈 문제가 생기자 결국 아빠와 크게 싸우시고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후 엄마는 저를 아빠에게 맡기고 떠나셨죠. 하긴 평소에도 저에게 관심도 없으셔서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이혼 뒤 아빠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셨어요. 아빠 술 좀 그만하세요. 제발요. 매일 같이 술에 취해 계시는 아빠를 보며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지인분에게 부탁하셔서 아빠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셨어요. 그곳은 음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빠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지금의 저희 새엄마죠. 엄마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셨다고 했어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엄마를 무시했지만 엄마의 성실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공장 사장님에게 나중에서야 알게 되셨대요. 엄마가 말을 못하는 분이시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던 중 쌓아둔 상자 더미가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 순간 새엄마가 곧바로 달려와 아버지를 돌봐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발라주고 아버지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보며 위로의 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아빠가 엄마한테 반한 순간이라고 하셨죠.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사랑에 빠졌고 그 이후로 달라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첫 만남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웬 동양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엄마가 되실 분이라고 소개하셨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당황스럽지만 엄마의 사랑이라곤 받아보지 못했던 터라. 엄마의 자리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뭐지? 나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새엄마는 종이에 뭐라고 적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거기에는 만나서 너무 반갑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적혀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고 그녀의 미소 띈 얼굴을 보는데 그때 뭐랄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새엄마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왜 하필 말도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따지듯이 말했죠. 새엄마는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도 있단다.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새엄마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새엄마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와의 관계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엘라, 새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엄마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오며 시비조로 말했어요. 야, 너네 새엄마라며? 게다가 말도 못하는 동양인이라던데? 저는 너가 뭔데 함부로 말해. 라고 맞받아쳤고 결국 그 일은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수업도 듣지 않고 학교를 떠나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자 아빠는 저를 크게 혼내셨죠. 저는 다 새엄마 때문이라며 아빠한테 소리치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얼마 후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새엄마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새엄마를 집으로 맞이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아빠는 점점 더 밝아지시고 술도 줄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거리를 뒀던 새엄마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깜짝 놀라며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가 학교까지 저를 데리러 오셨고 혹시나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큰 수건으로 저를 감싸 안으셨죠. 새엄마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순간 그녀의 침묵이 더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랑과 배려가 느껴졌죠. 그날 밤 아빠와 새엄마 저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엘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새엄마도 미소로 화답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녀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아빠는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새엄마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K-팝과 K-뷰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아이돌 메이크업과 패션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공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뷰티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부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새엄마가 그런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부탁했거든요. 그동안 엄마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돈을 모아둔 덕에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새엄마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죠. 엄마의 눈빛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공기가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을 걸으며 여긴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라고 감탄했죠. 새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엄마의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 가족을 향한 그들의 친절과 환대에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집에 들어섰을 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엄마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좋은 학교에 갔을 거라고 하셨죠. 엄마는 자신과 같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으셨지만 할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꿈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혼자 돌보며 엄마 역할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항상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음날 저는 새엄마와 마을의 작은 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K-팝, K-뷰티 못지않게 유명한 게 K-푸드라던데. 이게 바로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저는 다양한 종류와 그 맛에 감탄했어요. 새엄마의 요리 솜씨도 대단했는데 한국 음식들은 정말 다양하고 맛도 훌륭했어요.
시장에서 새엄마는 저에게 전통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패션 아이템을 볼 때 한복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울을 보며 저는 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소리쳤죠. 새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전통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다니니 한국 문화와 새엄마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찌나 친절한지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인심을 직접 경험하며 왜 새엄마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급하게 중요한 곳에 가야 한다며 서두르셨어요. 서울 중심부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해서 어디일지 궁금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의 한 유명한 뷰티 아카데미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제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온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K뷰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을 엄마가 눈치채셨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뷰티 아카데미를 알아보고 단기 프로그램을 예약하신 거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새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카데미에는 짧은 기간 동안 뷰티와 헤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한국의 뷰티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은 제가 보여준 디자인과 스타일에 대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엘라, 너의 재능은 정말 놀라워. 한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거야. 강사님의 말씀에 저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새엄마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저와 함께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셨고 우리는 여러 뷰티샵과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제가 새엄마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주며 우리는 더 가까운 친구 같은 모녀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뷰티 산업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저와 새엄마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엄마는 미리 핸드폰에 제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긴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새엄마에게 굴었던 나쁜 행동들, 모질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편지에는 새엄마의 젊은 시절 꿈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적혀 있었죠. 엘라, 나도 너처럼 꿈이 있었어. 비록 엄마는 꿈을 못 이뤘지만 너는 한국에 가서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새엄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새엄마를 진심으로 꼭 안아주었고 그날 밤 한강에서 저희는 친모녀 사이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새엄마는 제 꿈을 위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새엄마에게 한국에서 더 많은 뷰티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뷰티 아카데미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과는 달리 편견 없이 저를 바라보고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나니 헤어지기 아쉽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제 말에 새엄마는 진지하게 아빠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2주간의 과정이 너무 빨리 끝나 아쉬웠어요.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예전과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제 자신만의 뷰티 살롱을 개업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뷰티 기법과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K뷰티의 매력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저는 살롱의 문을 열며 자신감 넘치게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엄마와 아빠는 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살롱 개업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빠는 엘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항상 내 편이 될게. 라고 말씀하셨고 새엄마도 저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정성껏 도와주셨습니다. 살롱이 문을 열자 많은 고객들이 한국 뷰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에 매료되었고, 저의 살롱은 점점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친구들과 고객들의 칭찬 속에서 저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이 제 삶의 큰 자산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엄마 아빠의 자랑스런 딸이 되고 싶어요. 이제야 제 꿈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새엄마와는 끈끈한 모녀 사이가 되었고,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삶과 꿈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엄마 덕분에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수용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새엄마의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은 우리 가족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새엄마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새엄마 아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덕분에 저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 제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미와 희망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제게 가족의 사랑과 꿈을 찾아준 한국과 한국인 엄마에게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